식사들을 하셨습니까? 이제야 말복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좀 많이 꺾였죠. 올여름도 어렵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어느 날씨 전문 유튜버님께서 올여름이 가장 시원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이 아니기를 빌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을 잘 나셨기를 빌면서 이제 가을이 오니까 좋은 곳으로 즐거운 라이딩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일주일 전에 녹음을 하기 때문에 날씨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올해는 참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덥긴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오토바이에 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비싼 오토바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영상에다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은 댓글과 더보기란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거의 문화재급이라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는데 오늘은 좀 현실적인 문제로 현질로 살 수 있는 진짜 명품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 오토바이를 생산 중에 있는 가장 비싼 오토바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우리가 아는 할리나 BMW 같이 공장에서 나온 오토바이는 없죠. 오늘 알아볼 오토바이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오토바이는 아니고 우리가 아는 메이커라도 별도의 공정에서 장인에 의해 한 땀 한 땀 만들어진 진짜 명품 오토바이가 대부분일 겁니다. 사람들이 원래 아는 것만 보인다고 짧을수록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탐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짧을수록 우물이 접시만 해지겠죠. 저도 이런 시리즈를 만들면서 오토바이를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좀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저 또한 모르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싼 오토바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희귀 소재, 맞춤 디자인, 성능 그리고 희소성이 여러모로 어우러져서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과는 차별될 때 오토바이는 고가를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토바이는 뛰어난 성능을 위해 제작되지만은 단순히 달리는 것만을 위해 제작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고가의 오토바이들은 탄소돔이나 티타늄 또는 기타 고급 부품을 사용해서 수작업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제작비 자체가 비싸고 제작 브랜드의 명성 또한 가치를 상승시키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오토바이 중에 상당수는 희소성으로 유명한 브랜드에서 생산되고 극소수만 제작되는 만큼 성능뿐만 아니라 극소수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제작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브랜드 가치나 고성능 오토바이 제작 기술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싼 오토바이를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오토바이를 생산할수록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팔아서 이익을 남기기보다 상징성만을 위해서 소수의 오토바이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를 해서 엔트리급 오토바이를 팔아먹는 데 이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제작사는 F1이나 WRC, 모토GP, WSB 이런 곳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참여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류의 오토바이가 비싼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가와사키 닌자 H2R 59,100불 한 8,3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내 출시 가격이 1억 4천만원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정확한 가격이 확인이 안 되는데 인터넷 검색으로는 1억 4,300만원으로 나오는데 이건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오토바이는 대부분 막 사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주문기간에 주문을 받아서 한 번에 제작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가격은 2025년도 주문 가격이라고 합니다. 엔진은 998cc 순행 직렬 4기통에 슈퍼차저를 더한 엔진이죠. 최고 출력은 310마력 정도 나오는데 램웨어 작동 시 326마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최고 속도는 26초 만에 400km에 도달이 가능하고요. 공차 중량은 216kg로 통상의 알차보다는 약간 더 무겁습니다. 이 오토바이 일반 도로에서 달리는 오토바이는 아니고요. 속도와 화려함을 위해 제작된 트랙 전용 오토바이입니다. 일반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는 200마력만 나오는 H2가 있고요. 투어링용으로는 H2 SX가 있는데 이건 슈퍼차저를 제고한 모델이죠. 이 오토바이가 특이한 것은 병렬 4기통 엔진에 슈퍼차저를 장착해서 310마력까지 뽑아내는 현재 나오는 양산형 오토바이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일반 도로 주행이 가능한 H2와 달리 H2R은 헤드라이트, 방향지시 등 배기가스 제어 장치가 없어서 오로지 트랙에서만 고성능 주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공기 역학적 윙렛이나 경량 트렐리스 프레임, 그리고 공격적인 라이딩 자세, 트랙 주행에 특화된 티타늄 배기, 제로백이 2.6초밖에 안 나오는 등 그냥 달리기에만 집중한 고성능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이 H2R은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오토바이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생산 대수가 줄고 가격도 더 올라가는 오토바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9번째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 V4 람보르기니 68,000불, 국내 가격으로는 9,570만원 정도 합니다. 엔진은 1130cc 90도 V4 엔진으로 13,000rpm에서 208마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서스펜션은 올린즈 스마트 EC 2.0 세미 액티브 이벤트 기반 제어 시스템을 가졌고요. 브레이크는 브렘보 스타일레바 모노블록 레디얼 캘리퍼와 330mm 세미 플로팅 전면 디스크가 조합이 됐다고 합니다. 자동차인 람보르기니 후라칸 STO를 반영한 전용 베르데 시트레아비인 알란시오닥 색상 구성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람보르기니 슈퍼카의 휠을 본떠서 특별히 디자인된 단조 휠과 뒷바퀴 림에는 티타늄 잠금 너트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산타가나 볼로냐 슈퍼카에서 볼 수 있는 직조 패턴 그대로 재현한 탄소 점유를 광범위하게 사용을 했고요. 아크라포비치 티타늄 배기 소음 및 발렛 알루미늄 라이더 발판을 포함한 업그레이드 부품이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들이 만든 것은 프레임과 엔진을 제외하고는 그냥 최고급품으로 도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오토바이는 일련 번호가 새겨진 명판과 한정판 레이싱 데칼이 제공되고요. 이 오토바이는 630대 한정으로 생산됐으며 람보르기니 소유자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63대의 스페셜리 크리엔티 모델을 별도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8번째 비모타 테시 H2 72,000불 1억 1,000만원 정도 하네요. 엔진은 수랭식 4행정 가로배치 4기통 DOHC 슈퍼차저 엔진이고요. 배기량은 998cc입니다. 최대 출력은 11,500rpm에서 231마력이고요. 레미어 작동 시 242마력입니다. 건전重量은 207kg죠. 이 오토바이는 비모타의 대표적인 허브 센터 베어링 셋시를 사용한 아름다운 오토바이입니다. 근데 엔진 스펙이 좀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들지 않나요? 레메어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가와사키 H2R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엔진입니다. 다만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 엔진을 그대로 얻지는 못하고 디튠을 그러죠. 출력을 낮춰서 얹었습니다. 극히 제한된 수량만 생산해서 희소성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안 팔려서 제한된 수량을 유지하는 것인지 진짜 주문이 많은데 안 팔아서 희소성을 유지하는 것인지는 살짝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하여간 딱 봐도 이쁘고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오토바이 같습니다. 7번째 MV 아구스타 슈퍼벨로체 1000 아고 8만불 1억 1200만원 정도 하고요. 배기량은 998cc 직렬 4기통 4행정 16밸브고요. 연료 시스템은 8개 인젝터가 포함됐다고 하는데, 하단이 미쿠니 플러스, 상단은 유량 증대형 미쿠니 인젝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최고 출력은 208마력이고요. 건조 중량은 209kg고요. 전설의 레이서 지아코모 아고스타니를 기리기 위해 제작된 오토바이로 레이싱 머신인 동시에 움직이는 예술품이라고 합니다. MV 아구스타 최고급 F4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한정판 진화형으로 단 311대만 생산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15대는 아구스타니의 친필 사인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모토GP 역사상 최대 우승인 통상 15회 월드 챔피언과 그랑프리 68회 우승을 거머쥔 모터 레이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주로 MV 아구스타와 야마하 머신을 타고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랑프리 우승은 발렌티노 로시가 89회고요. 아직도 현역인 마르크 마르케스가 76회, 믹두안이 54회 우승을 했습니다. 이 오토바이 적용된 기술은 속도에 따라 조절되는 전동식 날개, 금빛 스티치와 기념 배지가 부착된 수제 가죽 시트와 각 제품에는 일련 번호가 적힌 명판과 정품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엔진 매핑과 전자장치는 폐쇄형 코스 성능에 맞춰 조절되고, 아크라포비치 배기 시스템과 트랙용 ECU를 포함한 레이싱 키트가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근 일반 도로에서는 못 달립니다. 6번째 브로 슈페리어 SS 100 8만 1000불 정도 하고요. 1억 1400만원입니다. 브로 슈페리어는 20년대 과거의 명품 오토바이로 올렸었죠, 제가. 근데 이게 생산이 된다고 하니까 어찌된 일이냐면은 2013년에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고 현재 사전 주문 생산 과정을 거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은 영국이 아닌 프랑스 뜰레즈 항공이라는 회사가 상표를 인수해서 제작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보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연락처도 있습니다. 997cc V형 2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가공된 정밀 알루미늄 부품과 티탄 배기 시스템, 그리고 독특한 피오르 스타일의 프론트 포크가 특징이고, 1920년대 최고 속도를 경신했던 그 오토바이를 현대에 맞게 해석해서 재탄생시킨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스펙은 본사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전 예약 문의 메일도 남길 수 있으니까 고객 취향에 맞게 주문 제작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스펙은 997cc 수행식
DOHC 88도 V형 2기통 사용적 엔진이고요. 실린더당 4밸브 복합 소재 체인 기어 캠 구동 방식입니다. 출력은 9600rpm에서 102마력 정도 나오고요. 유로4까지 인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못 들어오죠. 변속은 6단 카세트 타입이고요. 클러치 유압 작동 방식의 멀티플레이트 유압 장치와 그리고 APTC 슬리퍼 클러치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총 19대 한정 생산되는 이 모델은 탱크 측면에 흐름에 따라 은색 스트라이프로 쉽게 구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봐도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주행 느낌도 엄청 좋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할리 CBO 이런 거 사지 말고 이런 오토바이가 진짜 명품이 아닐까 합니다.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할리 데이비슨 CBO 로드글라이드 RR 11만 불 1억 5,400만원 정도 하네요. 웬 할리가 이렇게 비싸 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공장에서 만든 것도 사실이고 기존 CVO 디자인을 그대로 채택한 것도 사실인데, 이 오토바이는 할리 레이싱팀이 킹 오브 더 베거 시리즈에서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모델이고 딱 36대만 생산했다고 합니다. 각 차량은 최고급 레이싱 등급의 부품을 사용했고 수작업으로 별도 조립 공정에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모터지피급 올린스 서스펜션과 브렘보 레디얼 브레이크, 카본 소재의 차체 덕분에 일반 CVO 로드글라이드보다 훨씬 무게가 가볍고 알차와 유사한 최대 기울기 각도를 통해서 공격적인 코너링을 위해 설계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엄선된 할리 고객에게만 직접 초대를 통해 판매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엔진은 스트리밍 이글 131 큐빅인치짜리고요. 2147cc 정도 되고요. 미러키 8 V 트윈 엔진입니다. 153마력이 나오고요. RPM은 5750rpm인데 RPM 조금 높죠. 토크는 150파운드-피트 정도 나오는데 레드라인이 6500rpm으로 일반 할리보다 RPM이 좀 높죠. 레이싱용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배기 시스템은 아크라포비치 티타늄 2대1 시스템이고요. 카본 파이버 열 차폐 장치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무게가 365kg인데 가볍다고 하더니 이게 뭐 가벼운 겁니까? 그래도 기존 오토바이 모델보다 100kg 정도 가벼운 것이긴 하긴 합니다. 네 번째, 오스틴 마틴 AMB 001 12만 불 1억 6,900만원 정도 하네요. 앞에 소개한 브로 슈페리어에서 협업을 통해 오스틴 마틴이 럭셔리 디자인 언어를 모터사이클 세계에 접목시킨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말장난 같은데 그래도 가격은 12만 달러는 가격표를 달고 나왔고 단 100대 한정 생산 모델이라고 합니다. 997cc 수행 포스트러크 V 2기통이고요. 터보 차저가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180마력이고요. 건조 중량은 180kg입니다. 프레임 및 소재는 카본 파이버 및 티타늄, 빌렛 알루미늄, 6단 변속기 이렇습니다. 엔진은 어림잡아 본다면 앞에 소개한 SS100과 같은 엔진에 터보를 장착해서 출력을 올린 엔진으로 보입니다. 단 하나의 문제는 공도 주행이 안 되는 트랙 전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아크 1S 12만 8천불 1억 8천만원. 네, 맞습니다. 영화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공동 설립한 부티크 오토바이 회사죠. 아크 모터사이클에서 만든 모델 맞습니다. 엔진은 눈에 익숙해서 찾아봤더니 SST124라는 124 큐빅인치 엔진 모델입니다. 45도 V 2기통으로 할리나 인디언 대체 엔진으로 많이 들어가는 유명한 엔진이죠. 배기량 2032cc고요. 마력수는 93마력 정도 나옵니다. 토크는 156Nm 정도 나오고요. 자체 개발한 6단 변속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국 엘레메마주 버밍엄에서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도로 위에서는 그 어떤 오토바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디자인과 미국산 파워를 원하는 수집가들이 있어 이 오토바이는 최고가의 오토바이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키아누 리브스도 직접 타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용으로 설계된 BST 맞춤형 카본 파이버 휠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뒤 서스펜션은 라이더 신체 조건에 맞춰 완벽하게 조절 및 튜닝할 수 있다고 하죠. 연료 테크는 알루미늄 블록 하나를 CNC 가공해서 제작했고 미드 컨트롤 라이딩 레이아웃을 특징으로 하는 최초의 아크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든 구매자는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아크 본사에서 개인 맞춤 피팅 및 커스터마이징을 해준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진짜 명품이지 공장에서 막 찍어낸 오토바이는 진정한 명품이 아니죠. 시계도 비싼 것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부품을 가공하고 조립하고 검수해서 출고합니다.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낸 시계를 몇천만 원씩이나 주고 사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죠. 그런 명품이라고 주장하는 상품은 그냥 상표값이죠. 두 번째, 콤뱃 헬캣 16만 5천불
2억 3,200만원 정도 하네요. 예, 배기량은 2163cc고요. 65도 푸시로드 V형 2기통 SNS X132 V 컴뱃 트윈 엔진입니다. 예, 앞에 있는 아크도 SS 엔진이었죠. 예, 마력은 160마력 정도 나오고요. 토크는 217Nm 정도 나옵니다. 최고 속도는 277km 정도 나오고요. 이게 본 레벨에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경주용 차량에 최적화된 기어비 5단 변속기를 가졌고요. 프레임은 606L 항공기 등급의 알루미늄 빌렛을 직접 가공해서 제작한 일체형 케이스 통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건조 중량은 약 227kg 이하고요. 헬켓은 극히 제한된 수량으로 생산되며 미국 엘라바마주의 버밍엄에서 수작업으로 조립된다고 합니다. 세대별로 20대 한정으로 생산되고 각 모델마다 고유한 배지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컴뱃 모터스는 모든 샤시에 대해 평생 구조 보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 가장 비싼 오토바이입니다. MTT 420RR 터빈 슈퍼바이크 27만 5천불 3억 8,700만원. 예, 최고가 오토바이죠. 아마도 오토바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유튜브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오토바이와 다찌 토마호크가 아마 가장 유명한 오토바이가 아닐까 생각이 되죠. 이 오토바이는 제트엔진을 가진 오토바이죠. 롤스로이스 앨리슨 250 C200B 가스터빈 엔진을 가졌습니다. 출력은 터빈 회전 속도가 52,000rpm에서 420마력이 나오고 토크는 69.13km 포스미터가 나옵니다. 마력에 비해 토크가 적은 듯한데 54토크인 모하비 3.0보다 토크가 센 거죠. 변속기는 2단 자동 변속기고요. 예, 건조 중량은 226kg입니다. 연료는 디젤, 등유, 제트 연료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73마력, 440km 정도 나온다고 하죠. 이 엔진이 롤스로이스 앨리슨 어렵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많이 봐온 엔진이죠. 저는 유튜브 영상에서 소리만 듣고 바로 알아볼 정도로 흔했던 저는 익숙한 엔진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많이 본 MD500 엔진과 같은 엔진이죠. 헬리콥터에도 많이 사용하는 아주 흔한 엔진입니다. 개인적으로 500 엔진을 여러 번 타봐서 소리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저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똑같죠? MD500 뒷자리에 앉아서 헤드폰 안 끼고 저 소리 들으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귀 찢는 소리가 납니다. 기존의 슈퍼바이크와 달리 항공유를 사용하고 탄소섬유 차체를 채택했으며 사이드밀러 대신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모든 차량에는 극히 제한된 수량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강력한 성능뿐만 아니고 진정한 희소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며 기존의 공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오토바이를 원하는 라이더를 위해서 탄생한 오토바이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줘도 못할 것 같죠? 이게 보기보다 제트 엔진이 연료를 엄청 많이 먹는데 연비가 무려 갤런당 한 4에서 6마일 정도 간다고 합니다. 1갤런이 3.785리터 정도 되니까 리터당 1.69km에서 2.53km 정도 이 정도 연비로 계산이 됩니다. 엄청 많이 먹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항공유를 취급할 수 있는 주유소가 있기는 할까요? 저는 취급하는 주유소 청주에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토바이 소유하신 분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면세를 받지 않는 이상 고급 휘발유보다 비쌉니다. 거기다가 제트 엔진 특성상 배기 소음이 140dB를 초과하는 제트기가 날아오르는 정도의 소음이 난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택가나 아파트가 몰려있는 간선도로 나가면은 바로 신고당해서 잡혀올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오토바이 우리나라에서는 못하죠. 이상 현재 생산되고 있어서 현찰로 지르면은 바로 가질 수 있는 10대의 최고가 오토바이를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몇 대 더 알아봤습니다. FGR 밀다로 2500 V6라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체코 모터사이클 제조사인데 FGR 팩토리가 개발한 2442cc 90도 V6 엔진을 탑재한 초호화 한정판 하이퍼 네이키드 오토바이입니다. 2011년에 프로토타입을 공개한 후에 장기간 개발을 거쳐서 2016년에 양산형 모델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대당 가격이 12만 유로 1억 9천만 원 이상 달하는 초고가 컬렉터형 오토바이인데 체코제라서 그런가 약간은 덜 유명한 오토바이라서 저는 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 한 10년 전에 관심을 가졌던 오토바이가 있는데 호렉스 VR6라는 오토바이입니다. 49,900유로 정도 하는데 한 8천만원 정도 하죠. 예, 종류별로 좀 가격이 다르긴 해도 그동안에 손에 쥘 수 있을 정도의 오토바이였는데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 신형 VR RAW99라는 신형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5만 유로로 하나로만 8,200만원 정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현찰로 지르면 살 수 있는 최고가 명품 오토바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시와 동시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그런 오토바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오토바이도 있고 모르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혹시 틀린 내용이나 더 비싼 오토바이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좀 시원해진 느낌이 많이 들죠. 남은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